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오늘은 다른 주제가 있어가지고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요? 네, 여기가 아니고 이동해서 저희 또 말씀드릴게요. 특별 스튜디오가 마련이 돼 있는 거 같아요. 특별까지는 아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죠. 그냥 장인 정신으로. 그냥.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곳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네.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장소 바로 매점입니다. 여기 지금 회사 앞에 매점이잖아요. 네, 네. 오늘 왜 매점에 왔습니까? 오늘 저희 주제가 라면입니다. 아, 라면.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라면 값과 탐욕 인플레이션 이게 오늘 9층 시사국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보다 더 많이 먹을지도 모른다는 라면. 팔팔 끓는 물에 면 퐁당 담그고 스프 넣고 이휘 저으면 군침 도는 얼큰한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잘 익은 라면, 가슴을 끄기 전 파송송 계란탕 빠지면 섭섭하겠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간식 라면입니다. 그런데 요즘 라면 가격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는 왜 때 아닌 라면값 논란을 보게 됐을까요? 자,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라면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 저희가 라면 가격 내린 것 때문에 일단 주제를 정했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자, KBS 경제 전문 서영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네, 처음 뵙는 또 매점에서 만납니다. 일단 뭐 라면집에 왔으니까 라면부터 주문을 좀 해주시죠. 사장님 저희 라면 3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라면이 보통 이제 한 3분, 4분이면 끓여지잖아요. 네. 많은 사랑을 받는 라면이 최근 왜 가격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한여름 여의도 한강공원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에도 사람들이 줄을 선 이곳. 바로 팔팔 끓는 라면 앞입니다. 이렇게 한강공원 나오면 꼭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또 오늘같이 날씨 더운데 물놀이하고 나면 라면이 제일 좀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불볕더위에도 뜨뜻한 라면 포기할 수 없죠. 한국인의 라면 사랑, 한여름 무더위도 막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모여 라면을 즐기고 친구와 나들이를 나온 청년들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라면을 나눠 먹습니다. 라면 자주 먹죠. 집에서도 많이 먹고 나와서도 많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드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는 두 번 정도요? 저거요? 아니요. 날씨도 좀 더운데 라면 한강하면 라면이니까 한강 라면 먹어줘야죠. 언제부터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 간식이 됐을까? 60년 전이니까 환갑이 다 됐습니다. 1963년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인 라면. 일본에서 제조 기술을 배워와 출시했는데 그 시절 가격 단돈 10원. 어렵던 시절 줄인 배를 채워주는 최고의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러나 조리가 간편하고 점차 맛을 익힐 수 있어 지금은 누구나 애용하는 인스턴트 식품이 됐다. 국민 간식 라면의 수십 년의 역사.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불량 라면 파동은 가히 식량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8년 만에 누명을 벗었던 라면. 5년여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 파동 사건에 식품회사 간부들과 식품업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장한 한국 라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만 2조 원에 달하고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표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칠 것이 없을 것만 같았던 라면 업계에도 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재료인 국제 밀 가격 등이 치솟자 라면 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라면도 새우깡 값도 평균 100원 가까이 오릅니다. 세계적으로 곡물값을 비롯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큰데 라면 가격들이 일제히 오르자 개당 400원 수준의 초저가 라면까지 등장해 소비자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이나 물류 비용 등 중간 비용을 최소화해서 MB 상품 대비 약 20% 낮은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다양한 가격으로 성장해온 라면 시장. 그런데 지난달 18일 라면 업계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정부 경제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을 콕 집어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한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렇게 국민들께서 물가로 이렇게 고통을 좀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밀 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은 적정하게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라면 업계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고심 끝에 차례로 5% 남짓 가격을 내렸습니다. 라면 업계는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마디로 시원찮다입니다. 내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적게 내렸어. 이번에 한 5% 정도 내렸거든요. 그 같은 거 내리면 내리나만 하지 뭐.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조금밖에 안 내렸어. 소비자 단체들은 인하폭이 너무 적다며 홍보용 가격 인하라는 박한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작년에 올린 거는 한 11% 보편적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내린 거는 지금 보면 한 5% 정도 선이거든요. 반밖에 안 내렸어요. 그러면 올릴 때는 왕창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흉내내기식, 이게 소비자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별로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는 데에는 합리적 근거도 있습니다. 라면 업계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농심은 86%, 오뚜기는 11%나 늘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외국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쁘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기회로 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이윤 창출을 크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좀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야, 맛있겠는데요? 이게 집에서 끓인 거랑 항상 분식집 라면 비교해보면 분식집이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일단 라면 가격이 소비자들 지적대로 조금씩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긴 내렸는데 그야말로 뭐 정말 쥐똥만큼 내렸어요. 연간 국민 라면 소비량이 7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50원 내린 걸로 계산을 해봐도 1년에 라면 서너 개 정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내렸다고 보시나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밀가루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 값을 내리라는 게 정부의 요구 아닌 요구였는데 근데 사실은 국제 밀 가격은 내렸지만 국내에서 라면 업체들이 공급받는 밀가루 가격은 안 내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프입니다. 스프요? 네. 라면 업체들 주장은 우리는 스프가 정말 중요한 원재료다. 이 스프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다른 뭐 소금, 설탕, 뭐 각종 원재료들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을 안 내렸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내렸다고 못 내린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내려야 내리고 또 스프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 내리고 그래서 조금밖에 못 내린 겁니다.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많이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부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콕 라면을 찝어서 가격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뭐 라면이 가장 대표적인 서민 식품이라는 점을 아마 고려를 했을 테고요. 또 통계를 봐도 일주일에 라면 1개, 2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좀 드신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주 이용하는 식품 가격 내리면 국민들이 환영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과자도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빵도 있을 거고 뭐 초콜릿도 있을 거고 다 지금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이 업체들이 다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한번 뽐보기를 보여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기업 심리에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올라가야 되는 흐름 속에 이 가격들을 일부러 낮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내리면 조금이라도 내리면 다 환영하는 건데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보니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방식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물가 잡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게 전체 우리 소비자의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한 품목의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요거 잡힌 다음엔 다음 품목을 잡아야죠. 그다음 다음 품목을 잡아야죠. 두더지 게임 하는 거죠. 라면 가격 잡는 노력으로 과연 물가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정부가 라면 가격 잡기에 나선 게 국민들의 어떤 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과거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인데 그때도 정부가 똑같이 나서서 내려라 하는 바람에 내렸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가격 올릴 때는 라면 업계 가격 많이 올리고 이번처럼 내릴 때는 조금 내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릴 때는 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압박을 하거나 뭐 다각도로 압박을 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내렸다가 또 나중에 인상할 때 이거만큼 더 많이 이렇게 인상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창출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조금 참아준다든지 어느 정도 좀 폭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 탐욕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또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취재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밀 가격 상승이 라면에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유럽에선 주식이나 다름없는 파스타. 지난 4월 유럽 각국 파스타 가격이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이탈리아는 16%,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무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Che la pasta sia aumentata è un dato di fatto, che prima c'erano offerte che con €1 prendevi 2 pacchi, ma adesso ti dicono €2 te ne danno 3, quindi alla fine. 때문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인위적인 파스타 가격 하락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식품업계에 가격을 내렸는지 확인해 내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소비자 단체가 나서서 파스타 업체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들도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탐욕 인플레이션, 그리드플레이션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경제 용어로 정착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상무부도 이렇게 기업들의 탐욕이 심각하다는 자료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제품 가격 중에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건데 70년대에는 보통 한 11% 정도 차지했다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 정확하게 코로나 이후로 2020년부터 34%. 와. 3배가 됐다는 겁니다. 네.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급증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 독과점력이 있는 회사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게 힘들어지는 원인이 됐다. 이 얘기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가격을 크게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이제 잃게 되고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계속 더 성장하면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역동성을 해치는 부분들을 없애고 기업들이 새로 진입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가격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물가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겠죠.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압박인 거고 서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ESG 경영 철학을 더 함양하고 그런 기업 사회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 그게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엔 임기응변식,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물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독점화, 과점화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역 구조를 좀 개방화해서 외국에서 얼마든지 대체재를 사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을 하나하나 모니터하거나 관리하기보다는 이런 개방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너무 과도한 움직임과 조정을 특정 기업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면은 퍼지지 않게 꼬들꼬들하게 고소하게 계란 하나 톡 깨놓고 물기 전에 식기 전에 먹어야 해.